교복, 급식. 급식 때문에 자퇴 안 하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뭐 선거를 할 때 쾌락을 느끼니? 막 이렇게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난 되게 세상 불만이 많았는데 학교 안에 민주정치. 그렇게 다시 해야지. 김포고등학교의 명물은 에그타르트예요. 에그타르트를. 청소년 정치지 사회자 김다움입니다. 김포고등학교 2학년 박재영입니다. 지금 온라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온라인 계약 잘 했나요? 온라인 계약이 솔직히 말만 계약이지 좀 수업 열심히 안 듣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약간 과제들도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김포사랑 어린이 기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조작됐는지 몰라도 청소년 대표자 회의에서 첫 만남이라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고학년 초등학교 때 때부터 연이 이어졌죠. 인연이 생각보다 깊었다는 거죠. 선배님은 처음 만났을 때 학생회장이었잖아요. 네. 저도 교내 선거를 많이 경험해 보았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사가 조금 깊은데 초등학교 전교회장, 중학교 반장, 전교부회장, 전교회장 정말 교내 선거를 수도 없이 경험해봤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뭐 선거를 할 때 쾌락을 느끼니?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선거를 정말 많이 나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선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반 친구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공약 정하는 거나 뭐 연설, 홍보 활동들이 저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거들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정말 성격이 소심했거든요. 말도 거의 없고 누가 말 걸면 뭐 그래서 저한테 첫 선거는 되게 긴장감, 부끄러움 뭐 이런 거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되게 활발했나 봐요. 그러니까 활발하긴 했는데 정말 있는 선거는 거의 다 나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2번 정도 낙선한 기억이 있어요. 첫 선거를 낙선했거든요. 다음 선거를 나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아니 한 번 떨어진 것 같고 왜 그렇게 좌절하냐고 그때 제 보완점 같은 것도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선거에서 낙선했는데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교내 안에서의 선거가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고3 언니 오빠들은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선거를 대하는 선배님의 입장은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1살이 어렸기 때문에 아쉽게도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3 선배들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정말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일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해줄 사람들을 뽑는 선거이다 보니까 많이 설레셨던 것 같아요. 그 두근거림 있잖아요. 첫 선거 막 어릴 때부터 막 개표소 같은 데도 많이 가보고 그랬을 텐데 벌써 내가 그럴 나이가 됐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2살이라서 저도 첫 표를 참여를 못했는데 저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학생회장, 학급 반장 모두 학교 안의 청소년 리더잖아요. 네, 그쵸. 리더가 된다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더란 무엇일까요? 리더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자면 조직, 단체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사전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것도 리더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직이 크면 클수록 단체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안에 더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끼리 의견이 항상 통일될 수는 없어요. 저도 학급 회의나 학교 행사를 진행할 때 많이 느껴봤는데 일들이 있을 때 의견 차이나 조율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차이의 의견 조율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도 대의원회를 학교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될 때는 되라 이러면서 그냥 친구들끼리 한번 싹
시원하게 푸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냅둔 적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청소년이다 보니까 언성이 약간 안 맞아. 높아지는 게 조금 힘들어요. 언성이 높아졌을 때 리더로서 그런 언성들을 잘 풀어가고 조직의 공동된 목표에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슬로건이 예전 교육청에 커다랗게 걸려있던 부분이에요. 네, 뭔지 알아요. 저는 청소년 입장에서 이 말이 되게 오래 기억이 됐는데요. 학생 자체 활동을 하다 보면 전 교생이 모두 한 마음으로 소통되기는 쉽지 않은 걸 그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두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저에게 큰 숙제였는데요.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장, 학생회장 일을 하면서 학급 친구들, 학교 친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약간 학급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학급 회의도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학교 행사들을 진행할 때도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되게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약간 어떻게 아이들이 어떤 점에서 왜 행사를 참여하지 않는지, 그리고 나였으면 어떻게 어떤 것을 좋게 말해줘야 행사에 참여했을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내면 참여를 하는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김포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학생회라는 게 일단 전체적으로 있고 각 반에 반장들이 있잖아요. 이번 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2달 정도에 한 번씩 각 반의 모든 반장들, 학생회 임원들, 전교 회장단 모여서 주제에 대해서 반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미리 받아서 학교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대의원의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네. 학교 안의 민주주의, 학교 안의 학생 자치 어떻게 펼쳐가야 할까요? 말하자면 반장 일을 하는 것도 학교 안의 민주 정치가 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전교 회장단을 하는 것도 학교 안의 민주 정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럴 때 진심으로 대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학급이, 나의 학교가 좀 더 발전될 수 있을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학교 안에 민주 정치가 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학업 욕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로 올라와 보니까 학생의 활동이나 간단하게 있는 학급 회의라든지 학교 안에서의 민주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에서 난 숙제 밀렸으니까 오늘 숙제 해야 돼. 이런 거 할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겠어.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여율도 현저히 떨어졌던 것 같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학교 때도 대의원회를 진행을 할 때 정말 참여율이 저조했었거든요. 왜냐면 보통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나 오늘 학원 가야 돼서 안 되는데? 이래서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일상화되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폭력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진작부터 배우는 걸 선택할 권리가 애초에 없었잖아요. 싫더라도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익숙해져 왔는데요. 시험을 위해 짜인 학교 시간표를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해지는 걸 느낍니다. 내 시간표를 짤 권리, 내 인생을 살 권리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간 틀에 박힌 시간표에서 그쵸. 살아왔죠. 그래서 10년쯤 됐으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질까 말까 한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10년 동안 틀에 박힌 시간표에 살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자신이 원하는 과목,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시간표라는 게 학교에서 네. 약간 학생들의 최소한의 교육을 위해 약간 짜준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도 우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짜주신 거라고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을 위주로 수업 시간표를 짠다면 좀 더 공부에 효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학생은 공부가 전부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내 인생을 살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공부가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그런 예체능 계열인데 부모님들 학생이 무슨 벌써부터 그런 걸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많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그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저는 1학년 신입생으로 처음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거라 등교길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긴장되는 친구들이나 선배님들도 있을 거라 예상돼요. 선배님도 교복수선 혹시 해보셨을까요? 아니요. 치마의 길이를 짧게 줄이거나 아니면 바지 통을 줄이거나 네. 그런 친구들이 제 주위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화장을 동반한 빨간 입술이나 뭐 하얀 얼굴이나 이런 부분이 무사히 교문 통과가 가능할까요? 교문 통과의 여부는 그 학교의 생활 인권 규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지만 고등학교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중이지만 중학교 다니는 3년 안에서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1, 2학년 때까지는 귀걸이? 그래서 상도 못했어요. 중3 때 제가 전교회장이 되고 나서 생활인권규정회의에 들어갔는데 학생 대표로 그때 이 학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학생들 대표랑 모여서 2018년에 새로운 인권 규정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딱 제가 중3이 될 때 머리 색깔도 짙은 갈색까지 허용을 해주고 귀걸이도 귓볼이 지나지 않으면 귓볼 안에서 있는 귀걸이만 이렇게 허용을 해주자. 조금의 색조 화장 그런 것도 약간 허용을 해줬던 것 같아요. 교문 통과의 여부는 아마 그 학교의 생활인권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색조 화장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교복 규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빡세진 않은 게 동복 같은 경우에는 춘추복 그러니까 네. 와이셔츠에 조끼에 후드티나 맨투맨까지 허용을 해주니까 그런 점들에서 그런 규칙들을 어기는 학생들이 많이 적은 것 같고 하복도 저희가 불편한 와이셔츠 하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복 이게 하복이거든요. 네. 좀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학생들의 의견들 되게 잘 받아주셔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널널한 것 같아요. 교복을 다른 학교에서는 후드 집업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요즘에. 네. 마이 같은 경우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아예 후드 집업을 만들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만 돼도 학생들이 자신의 멋보다는 편한 게 좋다. 약간 이런 학생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꽉 끼는 와이셔츠, 꽉 끼는 조끼보다는 조금 널널한 후드티, 후드 집업이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교복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생활인권 규정, 자율적 생활 규범 만들기를 학교별로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네. 있다고 해요.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정말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참여해 보셨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생활인권 규정이 참여를 해봤죠. 학생 대표로 한 2번 정도 참여를 해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학생들의 의견이 그렇게 완전 100%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100을 원하면 학부모님들은 그 사이에서 안 된다. 이건 50만큼 해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학생들이 주로 원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화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한창 꾸미고 싶은 나이이고 교복을 입으니까 자신의 개성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한창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을 꾸미고 싶어 하고 그런 나이니까 한창 사랑이 싹틀 계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화장을 왜 화장을 왜 우린 색조 화장 허용 안 해주냐 약간 그런 불만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다른 걸 얘기해보자면 교복? 왜냐하면 교복이 굉장히 불편한 학교들은 조금 교복 입고 다니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뭐 겉옷을 입을 때 안에 마이를 무조건 입어야 되는 학교도 있고 약간 그런 학교들은 학생들이 마이를 입고 싶지 않다. 너무 불편하다. 선생님들이 입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마이에 대해서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좀 악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금파중학교에서도 제가 1학년 때까지는 마이를 겉옷 안에 무조건 입고 다녔어야 됐는데 학생들이 너무 마이 입지 않는 것을 원하니까 생활인권 규정이 바뀌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마이를 입은 상태에서 겉옷을 입고 다녔었어야 됐거든요. 이게 정말 불편해요. 진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마이가 또 따뜻한 것도 아니거든요. 절대 보온성이 높은 것도 아닌데 마이를 입고 겉옷을 입으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이 정말 많은 불만을 토해서 저희도 바뀐 기억이 나네요. 네, 심지어 중1 때 입은 마이가 중3 때까지 맞지 않거든요. 맞아요.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다시 사기도 좀 그래서 좀 원성이 자자했죠. 선배님은 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선배님의 꿈은 혹시 무엇일까요? 제 꿈은 학생들에게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영어라는 과목도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흥미랑 적성 같은 걸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이 영어 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했던 학업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정말 영어라는 과목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잘 배울 수 있을지 많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영어에 흥미를 붙여줌으로써 그 학생들이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학생들로 키워내면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활동을 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뭐 기자 쪽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물론 그런 직업들을 꿈꾸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물론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고 대통령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죠. 약간 어린 시절에는. 어린 마음으로 그런 직업을 꿈꿨던 것 같은데 물론 교사라는 직업이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에 비해서 안 좋고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을 통솔하고 그런 일들은 학창시절에 많이 해봤으니까 정말 제 적성과 제 흥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이 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영어 교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저 학교가 싫어요. 왜냐면 제 주위에는 학교 가고 싶다, 학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1 때까지만 해도 학교 가는 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나이가 1년 다녀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질려요. 학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상 가면 재밌는데 그 학교를 등교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정말 막상 가면 좋은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샤워하기 너무 귀찮은데 막상 샤워하면 너무 기분 좋고 상쾌해지고 그런 기분? 네, 제가 지금 걸포동에 사는데요. 걸포동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김포고등학교까지 가려면 1번 버스를 타서 김포고 바로 앞에 내리거나 아니면 뭐 388, 811 그런 초록버스들을 타서 김포고등학교 풍년마을 정류장에 내리는 네,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말 초록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침에 사람이 터지려 해요. 진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호동으로 통학을 했으니까 3년간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4년간 이제 버스 통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8시 30분 그 정도의 버스를 타면 일단 앉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서 있고 싶어요. 정말 멀쩡하게 서 있고 싶은데 정말 손잡이 잡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정말 미어 터지거든요. 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사호동에 있는 뭐 사후고, 그다음에 김포고, 금파중학교, 뭐 여중, 남중까지 이렇게 해서 뭐 장기동, 운양동, 걸포동 이렇게 통학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정말 그 등교 황금 시간대 있잖아요.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스 기사님이 그냥 지나쳐 가셔서 지각을 한 경우도 몇 번 있어요. 차 간격을 조금만 등교 시간이라도 좁혀주시면 안 될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걸 등교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여름에는 여름 시험 기간 때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볼 때쯤 덥잖아요, 되게. 덥죠. 더운데 거기에다가 전날 잠도 못 잤는데 공부하느라 아침에 버스에서 앉지도 못하는데 에어컨을 트나 마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힘들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가 너무 고된 거예요. 전 그래서 여름에 버스 타고 온 날에는 아침 조례 시간에 제대로 깨어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진짜 학교 오자마자 다 피곤해서 다 이렇게 엎드려 있고 진짜 통하기 힘드니까 학교도 가기 싫고 급식은 정말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급식 생각하면 또 학교를 가야겠고 조금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저도 통학을 했거든요. 3년 내내. 중학교 3년 내내. 힘들어. 생각만 해도 힘들어. 통학을 했는데 저도 388 초록버스를 이용을 해서 통학을 했었어요. 정말 사람이 미어 터질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통학도 힘들죠. 3년 내내 그냥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버스 앱을 항상 깔아서 5분이네 지금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가면 학교 가기 싫다 이러면서 나가는데 또 타서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 거예요.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그냥 걸어서 가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아니면 차라리 스쿨버스를 뭐 만들거나 측에서 아니면 배차 간격을 조금 더 좀 촘촘하게 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걸 알지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침 시간만이라도 조금 배차 시간을 좀 좁혀주신다면 학생들이 보다 행복하게 등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말 최고. 좋겠다. 제가 저를 포함해서 제 많은 친구들이 1년 동안 거의 10kg가 쪘어요. 정말 예술이거든요. 급식이 정말 진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제가 사진 좀 이따 띄워드릴게요. 점심이랑 특히 석식이 정말 레전드예요. 제가 딱 3월달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김포 급식이 맛있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딱 석식을 신청했는데 3월달에 무슨 3kg가 찐 거예요. 와 아니 근데 정말 일반 밥도 그니까 약간 밥이랑 국이랑 반찬 같은 것도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로 맛있었다고 생각하는 급식 중 하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돈가스? 근데 돈가스 하기에는 막 함박 스테이크가 막 서운해할 것 같고 막 스파게티가 서운해할 것 같고 근데 정말 디저트도 되게 맛있고 베스킨라빈스 막 그런 거랑 진짜 얼마나 맛있냐면요. 진짜 학생들이 3월 초에 급식 줄이 이제 복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저희가 11반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8반 정도가 2층에 있어요. 급식실 딱 처음 줄 서는 데 있어요. 딱 여기 1학년 1반부터 해서 1학년 8반까지 이렇게 있는데 급식 시간이 1시에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딱 1시 5분 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완전 종 치자마자 뛰어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정말 뻥이 아니라 과장도 아니라 복도 전체를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고3, 고2, 고2 이 순서대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중반쯤 줄을 섰다. 그러면 1시 35분. 맨 끝에 섰다? 1시 40분. 40분 동안 기다려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식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커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김포고등학교의 명물은 에그타르트예요. 에그타르트래. 네, 진짜. 아니, 저 드셔보셔야 돼요. 시중에 파는 에그타르트보다 훨씬 맛있어요. 수제. 네, 또 맛있었던 거 또 있는데 이제 식빵에다가 급식 얘기만 하지가 않은 거 아니야? 식빵에다가 원을 뚫었어요. 원을 뚫어서 거기 안에 계란을 넣는 거예요. 에그 토스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먹었던 기억도 있고 쭈꾸미도 맛있었는데 진짜 영여사님이 정말 최고세요. 그럼 이제 학생 의견 같은 것도 받으세요? 네, 제가 알기론 한 학기에 한 번, 그러니까 7월, 12월 그쯤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구글 폼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서 뭐 밥은 어떤지, 국은 어떤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먹고 싶은 디저트가 뭔지 막 이런 게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조사를 해주셔서 제가 1학기 때 했던 설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질문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나온다면 무슨 맛을 먹고 싶은지, 구슬 아이스크림을 나온다면 무슨 맛을 먹고 싶은지 솔직히 좀 감동했거든요. 학생들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살이 많이 쪄도 급식 때문에 자퇴 안 하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학교 생활에 정말 큰 버팀목이 돼주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큰 존재일 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진짜 맛있는 급식을 먹으니까 공부할 의지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정말 급식 시간만 기다리는 거죠 이제. 네, 그쵸. 공부가 마음에 드는데 하복이 그래서 다른 학교 애들이 스마프 같다고 놀려요. 그래도 중학교 때 제가 한햇빛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한햇빛이잖아요. 하복 색상이 이거였어요. 저희도. 초록 색깔에다가 파랑 초록 남색 아닌가? 생활복? 그 생활복이 남자가 초록색, 남색, 초록색 이렇게 세 줄로 댕강댕강 나눠져 있어요. 무지개떡이요? 맞아. 여자는 분홍색, 남색, 분홍색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무지개떡이라고.
애들 정말 많이 불렀어요. 금파중학교 교복은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되게 예쁘거든요. 약간 조끼가 회색이고 와이셔츠 입고 치마가 H라인으로 처음부터 나와서 딱히 줄이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하복이 세라복이었어요. 여름에 진짜 꾸미고 싶다. 그런 날에는 약간 세라복을 입으면서 약간 조금 대리 만족을 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와서 잘 꾸미지도 않지만 동복은 진짜 예쁘거든요. 동복이 금파중이랑 비슷한데 회색에다가 와이셔츠에다가 근데 검정 넥타이가 있어서 금파중에서 온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금파중엔 넥타이가 없었거든요. 넥타이가 없어서 넥타이를 만들려고 정말 매 선거마다 학생회장 공약이 넥타이. 신기하다. 넥타이가 좀 학생들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전교 부회장 나왔을 때 공약이 넥타이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많이 회의도 해보고 했지만 그 벽을 뚫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넥타이를 반대했던 이유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넥타이가 있다고 해도 맨날 차고 올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차고 올 친구들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넥타이를 딱 만들려면 넥타이에 맞는 규칙도 다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규칙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넥타이를 필수로 하기에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불편하게 넥타이가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제 위에 선배들 그리고 제 밑에 후배들까지 넥타이 공약을 항상 걸었지만 아쉽게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제1고 같은 경우는 보통 제1고를 입학하는 친구들은 한예빛 중학교 학생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문양이니까 다 1학년 애들이 거의 다 아는 애들이거든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한예빛 중학교 친구들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여자 동복 같은 경우는 넥타이가 리본인 게 있더라고요. 예쁘다.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예쁘다 이러면서 필수는 아니었지만 저는 샀거든요. 사실 로망이죠. 네. 리본. 리본을 하는 게 로망이어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